마지막으로 이제 나스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입니다. 나스는 첫째로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나스 예시들은 전부 다 이미지 분류에 관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류라는 태스크 하에서 어떤 서치 스페이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컨볼루션, 풀링, 그다음에 다양한 스킵 커넥션 이런 것들을 쓰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걸로 서치 스페이스를 구성했는데 사실 그건 전부 다 매뉴얼 엔지니어링 전문가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이미지 생성이다. 아니면 이미지가 아니라 사운드다. 아니면 텍스트 데이터다. 이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이 서치 스페이스를 선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치 스트래테지를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매뉴얼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텍스트, 아까 그 서치 스페이스에서 컨볼루션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는데 텍스트 분야에서는 유명한 셀프 어텐션 같은 것들이 그러면은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토 인코더 모델들 이미지 같은 데서 사용되는 오토 인코더 모델에서 마스킹이라는 어떤 또 레이어가 있는데 이 마스킹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그 딥페이크 같은 데서 사용된다던 스타일 계획, 아다인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추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직 그 나스에서는 연구가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미지 분류라는 그 태스크에 한정해서 거기에 가장 좋은 서치 스페이스를 사람이 만들고 서치 스트래테지를 사람이 만들어서 결국 모델이 모델을 만드는 것만 자동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어떤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텍스트 데이터도 있고 비디오 데이터도 있고 사운드 데이터도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이미지 데이터 그 안에서도 세그멘테이션 즉 위성 사진에서 도로망만 분리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런 태스크도 존재하고 오브젝트 디텍션 유명하죠. 얼굴 인식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태스크가 존재하는데 유독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유독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안에서도 퓨샷 러닝이 있을 것이고 장르 찾기 그 다음에 그 화가 찾기 아니면은 멀티라벨이라든가 노이즈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존재하는데 굳이 그냥 제일 쉬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 안에서도 다양한 데이터셋이 존재하는데 굳이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타러닝에서도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벤치마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스라든지 메타러닝이라든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AutoML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성능이 아닙니다. 성능은 물론 높을수록 좋겠지만 높은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 어마어마한 코스트가 필요하다면 그거 좋지 않은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AutoML 분야의 어떤 그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샘플로 한 가지 MNASnet 이 데이터에서 이분들이 제공을 하셨던 본인들 모델의 성능을 표현을 했는데요. 첫째로 넘버 오브 파라미터도 중요하죠. 넘버 오브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모델이 강력해지고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 대비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파라미터 수가 적으면 모델을 실행시키는 속도가 빠를 것이고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적지만 강력한 모델이라는 것을 또 어필을 해야 되고요. 애큐러시도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인퍼런스 레이턴시, 모델의 실행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트레이닝 타임, 아까 보셨다시피 800개의 GPU로 28시간 학습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된 벤치마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현재 시점, 2019년 시점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뭐 나스 벤치마크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뭐 답변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나스는 기본적으로 메타러닝의 하위 분야로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 뭐 오토케라스라던가 오토사이킨런 이런 곳에서 뭐 시도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 오토ML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갈 길이 먼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는 기본적으로 서치 스페이스, 서치 스트래테지,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스트래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치 스트래테지는 각각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아직까지는 매뉴얼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나스 모델 중에 일부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큰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는 보편적으로는 굉장히 이미지 분류라는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태스크, 뭐 정형 데이터라든지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만큼 그런 뉴럴 네트워크의 수요에 맞춰서 이 나스의 그 오브젝티브 문제가 조금 변형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 인식도 존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 대한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